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도 좀 혼조세 안 좋은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이제 1월 26일 자, FOMC 회의가 있죠. 그때 이제 이 파월의 입에 지금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조세 안 좋은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래서 주제는 일론 머스크와 파월의 대결이다. 그래서 누가 이길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테슬라 실적을 말하는 거겠고, 파월은 지금 이제 긴축 정책을 한다고 여러 번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죠. 자, 긴축과 실적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월 26일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실적이 이길 것인가, 매크로가 이길 것인가, 바로 이 대결이죠. 그리고 부주제들로 테슬라 오디오 제품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보다 낫다. FSD 가격 인상,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는 대다수 범인들. 자, 테슬라 AGI 업체 1000명 한다면 하는 테슬라와 일론. 자, AG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자, General Intelligence를 뜻합니다. 자, 인공지능이죠.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트윗. 자, to the moon, back to the moon soon. 자, 이거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과연 테슬라 실적이, 자, 테슬라가 매크로 파월의 입을 이길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시죠?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그래도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장이 아주 좋게 출발했어요.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습니다. 저 1% 넘는 상승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도 1%대 이상 빠졌습니다. 다우가 제일 적게 빠지긴 했네요. 나스닥이 1.3%로 제일 많이 빠졌다. 그래서 14,154포인트, 14,000포인트 초반까지 지금 왔습니다. 제가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항상 위기 상황이니까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나스닥이 오늘 하락은 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졌습니다. 0.007 떨어졌고 0.38% 정도 어제 대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6개월치로 봤을 때 아직도 가장 고점에 지금 놓여져 있고, 자, 유가도 오늘 좀 하락을 했어요. WTI 선물 가격이 1.66%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1월 26일 FOMC 회의가 마감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듯하다. 자, FOMC 회의가 1월 26일에 있는데 그때 이제 결과가 뭐 3월에 금리 인상을 뭐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말을 해주면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계획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금일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특히 반도체 섹터가 하락이 심했습니다. 자, 이렇게 맵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여기 반도체 섹터 가장 선명한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좀 아마존이 안 좋았어요. 자, 뭐 리오프닝이 되면은 이제 아마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죠. 실적 가이던스가 좀 하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렇지만 뭐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럴 때를 조금씩 더 노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나마 좋았던 부분이 자, 모건 스탠리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 빠졌다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반도체 섹터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월 26일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로 시작할 건데요. 1월 26일에 자, 매크로 이슈랑 테슬라 실적 발표가 싸운다는 거죠. 자, 매크로 이슈는 바로 FOMC 회의입니다. 자, 페드 미팅 FOMC 회의가 1월 26일에 있다는 거죠. 1월 26일에 회의가 끝나는 겁니다. 25일, 26일 양일간 펼쳐지는데 26일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1월 26일이 자,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죠. 자, 1월 26일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턴 타임으로 자, 오후 5시 30분이다. 그러니까 뭐 뉴욕장이 마감하고 난 다음이겠죠. 저 오후에 좀 늦은 시간에 일어난다. 그러면 1월 26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1월 27일 주가가 중요하겠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월 27일 새벽 한 6시, 7시 정도, 아침 7시 정도에 실적 발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장으로 봤을 때는 1월 26일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1월 27일
미국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드는요, 지금 이제 오미크론 임팩트가 있죠. 뭐 물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백투 노멀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겠다라는 뉴스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오미크론 임팩트가 지금 1분기 성장률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축을 하기에도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미국에서 1분기 성장률을 뭐 GDP 성장률을 4%, 5%까지 봤다가 자, 저번 달에 12월 달에 그 성장률을 대부분의 신용기관 업체에서 2.2%대로 낮췄었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긴축하는 거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월의 입을 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 자,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 자, 3월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퍼센트대로 따지면 0.25%죠. 그 정도 3월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나오면 좋겠어요. 3월에 이 정도 올리겠다 하면은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자, 주가에 오히려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 주가 상승에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게 문제죠. 양적 긴축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이죠. 자, 양적 긴축.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연준이 그간 사들였던 그런 채권들, 자산들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 거죠. 시장에 내놓고 팔아버리면은 다시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달러를 흡수하는 거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유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꽤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자, 과연 1월 26일에 자, 매크로, 그러니까 파월의 입과 자, 테슬라 실적, 일론 머스크의 입이 두 입 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업의 가치는 자, 실적의 가치에 회귀한다. 그래서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자, 매크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자, 줍줍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제품들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다양한 어페럴, 굿즈, 뭐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술, 위스키까지도 만들고 있죠. 아무래도 테슬라 브랜드 같이 테슬라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테슬라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자,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체 OEM을 줘도 되겠죠. 테슬라 브랜드만 붙여도 인기가 많으니까. 하지만 이 음, 음, 음악 관련된 제품들 있잖아요. AV 제품들, 이런 제품들에는 오디오 제품들에 있어서 테슬라가 아주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일론이 음악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음악 애호가래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에도 아주 고품질의 오디오를 넣어주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카어드바이스닷컴의 폴 말리크라는 편집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우디 R8도 타봤는데, 자, 아우디 R8의 추가 옵션으로 12,000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거의 1,500만 원 돈이죠. 뭐 이 정도를 추가를 하면은 자,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을 넣을 수 있는데, 비에노라고 하죠. 비에노. 자, 이 오디오 시스템 우리나라 돈 1,500만 원짜리 오디오보다 그냥 테슬라 모델 3의 기본 오디오 시스템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오디오가 뛰어난 이유는 자, 머스크가 테슬라 팀에서 오디오 팀에 아주 최고의 오디오 엔지니어들을 고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B&O에서도 왔고 다른 많은 자, 오디오 회사에서 온 최고의 오디오 엔지니어들로 테슬라 팀이 꾸려져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역시 이렇기 때문에 애플과 같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좋아하는 수직 통합, 그리고 테슬라로 이루어진 생태계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디바이스랑 연계해서 많은 제품들의 자,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아주 좋은 뉴스죠. 정말 테슬라의 그 사업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참 저도 의문이 됩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가치는요 바로 FSD입니다. 좀 전에 무슨 뭐 스피커, 오디오 제품들, 뭐 헤드폰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지만 자, 그런 거는 정말 엑스트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FSD,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테슬라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 가치에 대해서 대부분의 평범한 범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 FSD가 최근에 가격을 10,000불에서 12,000불로 올렸어요. 뭐 한 일주일 전에 올렸죠. 그래서 뭐 이분께서는 자, subscription model, 그러니까 구독이 훨씬 나을 것 같다. 가격이 많이 비싸졌으니까. 자, 구독이라는 건 한 달 한 달 뭐 10만 원, 20만 원 주고
FSD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FSD 자율주행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지인분들은요, 심지어 자기 차에 뭐 현대기아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ADAS 기능이 있어요. 거의 반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그러니까 앞차와의 간격을 정해주면은 자동으로 차가 속도를 맞춰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자, 차선 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어느 정도 ADAS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전을 상당히 편하게 해주죠.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그 기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잘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이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분명 아직 그런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의 그런 보조 ADAS 기능들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자주 풀리고 그리고 자주 뭐 기능이 잘 실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뭐 속도가 떨어지면 기능이 풀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큰 의문이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 기술은 상당히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고 훨씬 더 좋죠. 자, 일론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eople do not yet understand how valuable an autonomous vehicle will be. 자, 자율주행차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할지 아직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the vast majority of people probably don't even think cars will ever drive fully by themselves. 제가 얘기한 거죠. 사람들은 자율주행이 될지 거의 잘 모른다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테슬라의 현재 시총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조 원 돼요. 지금 테슬라가 1000불 때면은 시총이 1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온리 자율주행 가치만 반영했을 때도 테슬라 미래 시총이 1경 8천조 원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현재 시총 대비해서 15배가 높은 겁니다. 현 주가 대비해서 자율주행 가치만으로도 15배가 상승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15,000불 이상 볼 수 있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드렸죠. 자,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차량 등록 대수가 15억 대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15억 대의 차량이 굴러다니고 2030년에는 당연히 차가 더 많이 추가가 되겠죠. 폐차가 되는 것보다 신차가 팔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2배는 많아요. 신차가 팔리는 게. 그렇게 되면 2030년에는 차량이 20억 대 정도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5억 대가 그대로 뭐 10년 뒤, 20년 뒤 유지된다고 봤을 때, 15억 대가 한 20년 뒤에 모든 차량이 이제 자율주행차로 바뀐다고 치면은 그때는 자율주행이 이제 흔한 게 되어서 좀 싸질 것이다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제가 책정을 했어요. 구독료를. 자율주행 구독료가 10만 원이다. 그럼 연으로 환산했을 때는 1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15억대라면은 시장 규모가 나옵니다. 1800조 원. 자, 그런데 이거는요, 시장의 규모이자 시장의 수익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은 구독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제조 원가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전부 다 매출 전부가 다 수익으로 환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테슬라 점유율 가정을 제가 이것도 보수적으로 33%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의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1800조 원의 3분의 1은 600조 원이다. 그 600조 원이 요새 최근에 빅테크 기업 멀티플 애플 이런 친구들 다 30배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최첨단 기술이니까 이것보다 더 받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30배라고 치고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600 곱하기 30을 하면 1경 8천조 원이 나온다. 그러면 현재 테슬라 시총이 지금 1000조니까 1200조니까 15배 정도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15,000불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율주행 기술로만도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가 여기에서 더 뻗어나가서 에너지 사업,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제가 설명드릴 AI 사업, 테슬라 로봇이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테슬라 차량 판매, 또 다른 뭐 보험이라든지 굿즈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이거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겠죠. 옵티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옵티머스 영화에 나오는 이름이죠. 저희 로버트 영화 거기에서 이제 따왔는데 AGI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AI를 뜻합니다.
자, 현재는 자율주행 AI 개발에 테슬라가 몰두를 하고 있지만, 자, 옵티머스의 출현, 그러니까 테슬라 봇의 출현이죠. 자, 테슬라 봇의 출현으로 외부 세계에 대해 훈련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 테슬라 봇이 시장에 나오면은 외부 세계에서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인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까지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AGI의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능력의 인텔리전스, 그런 지능으로 향상이 된다는 거죠. 저기 이제 ANI, AGI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ANI는 그냥 narrow, 좁다는 거죠. 좁은 의미의 AI,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설정한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알파고, 자, 바둑 두는 거죠. 실이 핸드폰에 음성 명령을 도와주는 거죠. 알렉사도 뭐 음성 명령을 우리가 시키면은 자, 해결을 해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보조적인 능력인데 AGI는 어떻습니까? 제너럴이기 때문에 자, AI의 능력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했을 때, 자, 이런 로봇가 있으면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판단하고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자, 스티븐 마크 라이언 이분께서 이제 일론의 AGI 업체 1000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AGI가 되면은 extremely cautious, 그러니까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일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은 자, AGI가 생성이 되었을 때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터미네이터 영화 보시죠. 그런 식으로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론은 그때 테슬라 봇 발표회 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강력하게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말이죠. 자,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만들게 되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try not to summon the demon, 그러니까 괴물을 만들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은 이거에 대해서 AGI,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AGI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 발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도조 슈퍼컴퓨터를 올해 아마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봇도 올해 아마 뭐 프로토타입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 그런 시스템을 넘어서 이제 정말 AGI, 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테슬라의 이런 접근 방식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테슬라는 그러니까 FSD 칩, 도조 칩, 시스템, 신경망, 자율 알고리즘, 코드 수정 및 평가 인프라와 함께 자, 테슬라 봇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 봇이 단순 인간의 자, 3D 하기 싫고 더러운 그런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혼자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만들어지면요, 이런 AGI 역할을 할 수 있는 테슬라 봇이 만들어지면은 테슬라의 시총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 기업의 가치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일론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GI는 환경을 인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을 취하며 학습 또는 지식 사용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간처럼 이렇게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론은 자, 인간의 자, 훌륭한 친구 동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봇이. 그래서 소유자의 특성과 바램을 고려하여 개성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최대한 만든다는 거죠. 모든 로봇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격은 소유자와 일치하기 위해 진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일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AI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격렬하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멘트로요. 이걸 한번 읽어보고 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find it extremely easy to hold Tesla long term for one simple reason. I truly believe in my heart that Tesla is solving autonomy.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테슬라가 자, 오토노미 자율이죠. 오토노머스 이 문제를 자율주행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자율주행을 풀어서 AGI까지 발전할 거라고 가슴 깊이 확신한다는 거죠. 자,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테슬라를 홀딩하는 게 쉽다는 거죠. 야, 나는 확신한다. 고로 나는 홀딩한다. 자, 이런 생각으로 무던하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테슬라 투자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저녁 오늘 자,
아트라운 TV에서는요, VIP 클럽 회원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10시에 할 거고요. 자, 여태껏 많은 심화 영상, VIP 영상, 회원 전용 영상으로 인사이트를 많이 들어왔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더 다양한 또 인사이트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VIP 회원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오늘 자 라이브 방송에 많이들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금이죠. 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